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육아메이트 혜원쌤입니다. 저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면서 느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양육법을 알려드리는 부모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느린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양육 초기에 우리 아이의 발달이 조금 느린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뭐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보를 검색해 보지만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는 오히려 부모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발달이 늦은 아이들의 양육 초기 부모님들은 자녀의 장애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많은 혼란을 겪는 시기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그리고 그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의 올바른 양육 정보는 초기 장애를 개선하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달이 느린 아이들의 양육에 초점을 맞춰서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양육 정보, 교육 및 복지 의료 서비스의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생애 첫 5년, 영유아기는 인생에서 아주 급격한 발달과 성장을 하는 시기죠. 대부분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만 발달의 속도와 그 양상은 영유아마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아이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을 잘 관찰해 주시고요. 발달 연령에 따라서 발달의 적신호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아래의 항목에 따라서 하나라도 체크된다면 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른 기타 의심되는 징후가 관찰된다면 상담 지원 인력과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의 발달이 지연된다고 생각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내에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는 일반적인 발달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발달상의 지연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추가적인 관찰이나 검사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족 이렇게 총 6개의 핵심 발달 영역을 평가하고요. 양호, 주의, 정밀검사 표로 결과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양호는 말 그대로 정상 발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요. 주의의 경우는 발달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검진 시기 이전에 해당 영역의 발달 과정을 촉진해 주시고요. 면밀히 관찰하신 다음에 재검사를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영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발달 선별검사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기 때문에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 발달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선별검사를 통해 보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달장애 전문의가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나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확실한 진단은요. 전문의의 진료와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영유아기는 발달이 지속되는 시기이고 발달의 양상을 속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를 확인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크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진단 과정을 미루게 되면 치료나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연령과 발달 상태에 따른 적절한 중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을 받는 것과 또 장애 등록을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아이에게 맞는 교육 지원이나 또 재활치료 등에서 일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장애 등록 이후에는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교육 지원, 그리고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경제적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충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복지제도와 관련한 정보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장애인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는 모든 장애 아동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그리고 소득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요.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정확히 알고 이용하시는 것도 중요한 양육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 아동도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은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형태부터 장애 아동끼리 교육을 받는 분리교육의 형태까지 다양한데요. 장애 아동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 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일반 유치원 등이 있습니다. 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에 어느 곳에 보낼지, 혹은 장애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 통합 어린이집 중에서 어느 곳에 보낼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요, 장애아를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지원이 제공되고 편의시설도 완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전공했거나 그와 비슷한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장애아동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요. 중도 혹은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장애 특성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일반 아동의 수가 장애 아동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 함께 통합되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또래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과 요구, 또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꼭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영유아기에는 전반적인 발달 영역을 지원하는 교육과정과 함께 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 또 적응행동, 감각이나 운동 같은 기능 향상과 또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요, 장애가 예견되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전문의의 발달 재활 서비스 의료에서 하고요. 검사 자료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제외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치료 같은 발달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지원 등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지원하는 장애아 가족지원 서비스, 또 장애영유아의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독립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같은 생애 주기별 지원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은요,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따라서 비장애 아동 가정이 직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돌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죠. 이를 위해서 돌봄이나 보호, 휴식 지원 사업과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 제도, 그리고 부모 교육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이곳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복지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양육 상담이나 양육 훈련, 돌봄 및 가족 휴식 지원을 비롯해서 인권 침해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혹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답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하게 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또 부모가 온 우주인 우리 아이들도 자칫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일도 무척이나 중요하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에너지는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강의가 발달이 느린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드리는 단비 같은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육아메이트 혜원쌤은 앞으로도 충분히 애쓰고 있는 세상 모든 부모님들과 느리게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며 현장에서 부모님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